눈발이 심하게 몰아치던 어느 날 폐지를 싣고 가던 노인 한 분이 손수레와 함께 완전히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분은 어딘가 다친 듯 손을 제대로 짚지도 못한 채 바닥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몇 있었지만 다들 급히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우진이 다급히 묻자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답했습니다. 아, 미안하네. 길이 미끄러워 넘어져 불었구만.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어디까지 가셔야 하는 거예요? 우진은 이 노인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분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한겨울 새벽 첫 차도 아직 뜸한 시간대였습니다. 도시는 익숙한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그 정막을 깨는 건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떨어지는 눈발이 하얗게 흩어지며 길거리의 그림자를 모두 삼켜버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새벽을 뚫고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청년 강우진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은 채 신호도 없던 흩날리는 눈을 맞으며 꿋꿋하게 걷고 있었지요. 오늘은 그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대학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알바를 전전했지만 어렵게 잡은 면접 기회, 그리고 그 면접이 바로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점점 굵어지며 우진의 어깨 위에 쌓였습니다. 그는 무심히 눈을 털어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밀렸는데. 그런 마음이었지만 겉으로 내비칠 수 없었지요. 다들 그렇게 버티며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그때였습니다. 폐지를 싣고 가던 노인 한 분이 리어카와 함께 완전히 넘어져 있던 것입니다. 눈은 쉴 새 없이 쏟아져 노인의 어깨와 머리에 소복하게 쌓이고 있었고 그분은 어딘가 다친 듯 손을 제대로 짚지도 못한 채 바닥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몇 있었지만 다들 급히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래 서 있기 힘들었을 거고 그분을 도울 용기도 시간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진의 눈에는 그 장면이 너무도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켜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뛰었습니다. 정장 구두가 눈길에 미끄러운 걸 알면서도 몇 번 휘청거리며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우진이 다급히 묻자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답했습니다. 아, 미안하네. 내가 넘어져 불었어. 우진은 그 짧은 한마디에 마음 한구석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꽁꽁 언 나뭇가지처럼 굳어 있었고 얼굴은 빨갛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뺨에 닿아 녹을 새도 없이 새로운 눈발이 계속 덮어버리는 상황이었지요. 우진은 재빨리 자기 코트를 벗어 노인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아 몸서리가 처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려 했고 떨리는 어깨를 부축하며 리어카 뒤쪽으로 손을 뻗어 정리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어카는 이미 중심이 틀어져 있었고 사방으로 쏟아진 폐지들은 눈 속에 젖어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노인 혼자선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진은 숨을 헐떡이며 리어카를 다시 바로 세웠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파고들었고 그가 몸을 굽힐 때마다 쌓인 눈이 그의 어깨에서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노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어디까지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노인은 멋쩍은 듯 눈을 피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 뒷골목만 돌아보면 돼. 근데 아주머니들 나오기 전에 서둘러야 혀.
그 말이 어쩐지 우진의 마음을 한 번 더 찌르는 듯 했습니다. 새벽부터 폐지를 주어야만 하는 삶. 그 삶 안에서의 조급함. 그 조급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 초라한 현실. 우진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발은 더 굵어지고 있었고 얼핏 면접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곧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꽉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일단 몸부터 녹이러 가요. 이대로는 위험하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우진을 놀란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트를 입은 중년 남성 한 명. 눈 내리는 거리 한가운데서 움찔한 채 입을 손으로 막고 있던 인물. 우진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던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지금 보고 있는 이 광경이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시작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우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도운 이 노인이 곧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 그는 아직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우진은 폭설을 뚫고 노인을 병원 응급실 앞까지 부축해 들어갔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쏟아져 들어오자 그제야 손끝이 제대로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우진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나 때문에 늦는 거 아니야? 노인의 음성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는 게 그 나이의 어르신에게는 더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우진은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띠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사람이 급하면 도와야죠. 그게 먼저지 뭐가 먼저겠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진의 삶 전체가 녹아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억울해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저 바르게 살고 싶은 청년의 고집 같기도 했습니다. 노인을 의자에 앉히고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니 우진의 손목시계 초침이 잔인하게 시간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면접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우진은 병원을 뛰쳐나오듯 나와 젖은 바닥을 미끄러질 듯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두는 이미 축축해져 발목까지 시린 기운이 스며들었고 숨은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기관지를 찌르는 듯 아렸습니다. 거리마다 빼곡히 쌓인 눈 때문에 택시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겨우 손을 흔들어 세운 택시에 올라탔을 때는 이미 정시 출발 시간까지 채 2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제발 좀 빨리 부탁드려요. 저 오늘 정말 중요한 면접이라. 우진의 목소리는 조급함으로 떨렸습니다. 기사도 상황을 이해한 듯 눈길을 피하며 최대한 속도를 냈지만 폭설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면접장 앞에 도착했을 때 우진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앞에 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재중 전화, 회사 인사팀.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면접실이 있는 층으로 뛰어 올라갔을 때 회의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직원이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지원자분 지금 오신 겁니까? 우진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는데 눈길에서 할아버지가 넘어지셔서 제가 도와드리느라. 직원은 우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멈춰 세웠습니다. 그쪽 변명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직원의 말투는 가차 없었습니다. 회사 면접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까? 약속 시간 못 지키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우진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가 헐떡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위험해 보여서요.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그저 사정 설명이 아닌 한 인간이 지켜온 도리이자 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여기는 봉사동호회가 아닙니다. 회사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왜 기회를 드려야 하죠? 그 순간 우진의 마음속에서 어떤 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쌓인 눈이 다 녹아내릴 만큼 차갑게 면접 준비를 위해 잠도 줄이며 노력했던 날들이,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이, 어머니 병원비 걱정으로 매일 가슴 졸이던 현실이 두꺼운 유리문처럼 그의 앞을 막아버렸습니다. 직원은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최종 면접 탈락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비수처럼 우진의 귓속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자리에 우진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쏟아지고 있었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더욱 그를 고립시키는 듯 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면접을 망쳤다는 사실보다 누군가를 도운 일이 오히려 책임감 부족이라는 꾸지람으로 돌아온 현실이 더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어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멀리서 우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표정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놀람, 슬픔, 죄책감, 단순한 관심 같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라 여겼습니다. 그 남성이 곧바로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존재가 될 줄 아직까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눈발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부터 시작될 파란을 감추듯이 강우진은 면접장을 나와 한참 동안 눈발 속을 걸었습니다. 발끝은 이미 젖은 지 오래였고 양말은 축축하게 피부에 들러붙어 따가웠습니다. 정장 바지는 무릎 아래까지 눈이 튀어 얼어붙고 있었지만 우진은 그 사실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스스로에게 아무리 할아버지를 도운 게 잘못은 아니야라고 말해도 면접에서 들었던 차가운 말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책임감이 없다. 최소한의 기본도 없다.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 말들은 마치 겨울바람처럼 뼛속까지 사무치게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우진은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조차 한없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플랫폼에서 그는 가만히 손을 모아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따뜻했던 건 겨우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집 근처 역에서 내려 골목을 따라 올라갈 때쯤 하늘은 어느새 눈 대신 차가운 바람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우진의 귀와 볼은 무겁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그보다 더 얼어붙은 감정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 생각이 문득 올라오자 발걸음이 절로 느려졌습니다. 기대를 담았던 눈빛을 떠올리면 차마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과는 끝난 일이었고 돌릴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우진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해야 하는 좁은 골목에 커다란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던 것입니다. SUV 2대, 세단 1대, 낯선 번호판, 낯선 광택. 이 골목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들이었습니다. 우진은 혹시 근처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 몇 명이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만 혹시 강우진 씨 맞으십니까? 우진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주민도 아닌 낯선 사람들, 게다가 모두 정장을 입은 채 아주 예의를 갖춘 태도로 서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왜 그러시죠? 우진이 조심스레 답하자 그중 한 명이 아주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의라기보다는 절박함이 느껴지는 인사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모시고 오라고 하십니다. 우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요? 예. 한도경 회장님께서 직접. 한도경. 대한민국 경제면 머리 기사에 자주 올라오는 인물. 그 이름을 들은 우진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요?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심지어 손끝까지 떨리고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진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면접 본 회사 회장은 아닐 것이고 자신과 인연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찾아왔다면 무언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우진은 불안함과 당황스러움 사이에서 입술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 말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오히려 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회장님께서 강우진 씨께 큰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큰 말씀?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차량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는 바로 면접장에서 우진을 멀리서 지켜보던 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잔뜩 무너진 듯한 얼굴, 긴장과 충격이 뒤섞인 눈빛. 그는 우진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새벽에 폐지 줍는 노인 한 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우진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랬습니다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남성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은 우진의 인생에서 결코 잊히지 않을 문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형님이십니다. 눈앞의 풍경이 잠시 멈춘 것처럼 우진은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폭설을 뚫고 달려갔던 그 새벽의 장면, 넘어져 있던 노인의 떨리는 손, 붉게 엄볼, 눈 속에서 떨리던 목소리,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방문이 왜 단순한 일이 아니었는지, 왜 회장이라는 사람이 새벽부터 자신을 찾아왔는지. 하지만 우진은 아직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강우진은 눈발 속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형님이요?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온 것도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믿기 어려웠고 갑작스러웠고 어딘가 비현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눈발이 사방에서 흩날리며 우진의 시야를 잠시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 한도경 회장은 한순간도 우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붉게 충혈돼 있었고 놀라움과 슬픔, 죄책감이 한꺼번에 범벅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우진 씨, 제발 저와 함께 병원으로 가주십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치 평생 감정이라는 걸 억누르며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진은 말문이 막힌 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의 형님이시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묻는 그의 목소리는 자신에게도 믿기지 않는 불안과 혼란을 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얼마나 큰 고통을 더듬고 있는지 우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래 잃어버린 가족입니다. 회장은 애써 말을 잇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끝내 찾지 못해. 이런 일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잠긴 듯,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듯, 턱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의 가슴은 서서히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줬던 폐지 노인이 그저 힘든 형편의 어르신인 줄로만 알았지만 그분이 누군가의 형이었고 누군가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가족이었다는 사실에 묘하게 마음이 뒤흔들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죠? 우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서울중앙대학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금 상태가... 그는 목을 한번 삼켰습니다.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새벽 응급실 의자에 앉혀놓고 온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얼어붙어 있던 할아버지, 말을 하려 애쓰는 목소리, 그리고 떠는 손. 회장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한 발짝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두 손이 우진의 어깨를 향해 떨리는 채로 멈췄습니다. 그 절박함은 마치 당신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강우진 씨, 그분이 마지막으로 깨워진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당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우진은 충격에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회장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새벽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강우진 씨만 그 악천후 속에서 제 형님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마치 죄책감과 감사가 한꺼번에 섞인 듯한 절박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회장의 눈동자는 어느새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과 성공만을 쫓아온 사람이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절박하게 마음을 드러내는 건 그만큼 마음 한구석이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발 형님을 살려주신 분이라면 그분이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말을 직접 들어주십시오. 우진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떠나는 순간 그는 이미 예정된 면접을 놓쳤고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잃은 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도왔던 노인이 어떤 거대한 이야기의 중심에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인연, 그 인연이 지금 자신의 바로 앞에서 숨을 쉴 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량 문이 열렸습니다. 내부에서는 따뜻한 공기와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장은 우진에게 문을 향해 가리켰습니다. 가시죠. 강우진 씨가 오시면 형님이 분명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우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면접 탈락의 충격도, 추위도, 청년이 짊어진 삶의 무게도 잠깐 동안은 모두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지 그 새벽에 도왔던 할아버지의 안부가 더 중요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회장은 그 말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감사의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감정이 몰아친 얼굴이었습니다. 우진이 차량 안에 탑승하자 문이 조심스레 닫혔고 차량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골목의 풍경은 그저 평소 보던 모습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흐릿한 가로등 아래 남은 눈 흔적들, 서서히 날이 밝아오는 회색 하늘, 그리고 길 위에 남은 발자국들,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알려주는 듯 조용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회장 일행이 탄 차량은 폭설이 소강 상태를 보이던 도심을 빠르게 가로질렀습니다. 차량 내부는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은 우진의 긴장감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녹아 흐르는 빗물 자국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우진의 마음 또한 마치 그 자국처럼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회장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굳은 듯 포개져 있었고 손등의 잔주름 사이로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모습은 권력을 가진 한 기업의 총수라기보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잃고 후회해온 한 사람의 형제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회장은 누구보다 먼저 내렸습니다. 우진이 따라 나서기도 전에 그는 거의 뛰다시피 병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정장 구두는 눈물처럼 녹은 물을 튀기며 미끄러졌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쪽입니다, 회장님. 수행원 중 한 명이 안내하자 회장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긴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새벽과 오전 사이의 어중간한 시간대라 한산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보고 있는 장면이 실제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폐지 줍던 어르신을 도와준 것뿐이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과 함께 그 어르신의 생사를 확인하러 병원을 향하고 있는 자신. 모든 게 겹겹이 얽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의료진 몇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다가가자 의사는 그를 바로 알아본 듯 경직된 표정을 지은 채 인사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형님께서 아직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전신 탈수와 저체온증이 심각합니다. 의사는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그 말에 회장의 어깨가 무너지는 듯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순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려는 듯 화가 아니라 절망을 억누르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진은 발걸음을 멈춘 채 의사와 회장 사이의 대화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새벽에 응급실로 데려왔던 그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어붙은 손, 떨리던 입술, 고맙네라고 말하던 미약한 목소리. 나는 그저 한 번 도운 것뿐인데 그분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이 우진의 가슴을 또다시 후벼 팠습니다. 강우진 씨. 회장이 천천히 뒤를 돌아 우진을 불렀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붉게 맺혀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몰라 숨을 고르며 한참 동안 우진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형님께서 마지막으로 깨어나셨을 때 자꾸 당신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형님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우진은 순간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우진 씨는 모를 겁니다. 새벽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형님을 강 씨가 두 팔로 일으켜 세웠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우진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너무 위험해 보이셔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뿐이었어요. 회장은 한숨처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후회, 죄책감, 감사가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문이 스르르 열리며 응급실 안쪽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 노인은 얇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고 양손은 흰 담요 밖에서 조심스럽게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했고 눈가의 주름은 더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져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가 노인의 손을 조심스레 쥐었습니다. 그는 낮고 떨리는 음성으로 형을 불렀습니다. 형님, 저 왔습니다. 도경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의 손가락이 아주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의사와 간호사들도 가볍게 숨을 멈춘 듯 보였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흐릿하게 움직이다
우진에게 멈췄습니다. 그 시선에는 감사, 안도, 간절함, 그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이 마른 입술을 움직여 턱을 떨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자네 왔구먼. 우진은 한순간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다고 생각했던 노인이 지금은 자신을 보고 안도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회장이 조용히 우진에게 말했다. 형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서 형님이 깨어 있으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진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지금 얼마나 큰 인연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극도로 긴장돼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일정한 파동 소리마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거대한 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형의 손을 잡은 채 숨을 죽였고 우진은 침대 가까이에 조심스럽게 다가서며 심장이 귀까지 울릴 정도로 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눈동자는 아직 흐릿했고 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듯 보이진 않았지만 우진을 알아보는 듯한 온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입술을 몇 차례 떨더니 길게 숨을 내쉬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그때 날 일으켜준 그 청년 맞지? 우진은 미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예요. 여기 다시 왔어요. 노인의 눈이 조용히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작은 떨림 속에 숨어있는 감정은 감사의 기쁨과 안도의 숨결,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깊은 슬픔이 함께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건 자네 덕이네.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한 건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아무나 그렇게 안 해. 사람들은 노인이 넘어져도 그냥 지나가. 그 말은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파듯 아려왔습니다. 병실의 조명 아래 노인의 볼에 고인 눈물이 작은 빛을 반사했습니다. 오래된 외로움이 한 방울의 물에 녹아 흐르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가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의도치 않은 손짓이었지만 그 손끝에는 미안함이 또렷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시선을 회장에게 옮겼습니다. 도경아, 그 한마디만으로도 회장은 무릎이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형님, 회장의 목소리는 평생 억눌렀던 죄책감이 묻어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약하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그 말이 얼마나 버거운 용기였는지는 회장뿐 아니라 우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꺼내놓으면서도 누구도 탓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목소리, 그 속에는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내가 자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가슴 앞에서 모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선은 흔들렸지만 그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은 말이 길게 빛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 도와주는 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야. 우진은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자네 마음 참 따뜻해. 나는 그걸 잊지 않을 거야. 병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노인의 손등에 맺힌 작은 떨림이 마치 누군가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무겁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도경이한테도 해주려던 말이 있었지. 회장은 고개를 번쩍 들고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뭐든 듣겠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산소호흡기에서 가늘게 공기가 흘러들어가는 소리가 병실을 메웠습니다.
도경아, 너 그때 회사 잘못한 거 내가 다 안다.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더욱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그때 나한테 못했던 말들 나도 다 용서하고 싶었어. 회장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참으려던 흐느낌을 삼켰습니다. 형님, 저는 노인은 회장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도경아, 사람 책임지려면 마음부터 바르게 써야 해. 우진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는 단순한 형제간의 말이 아니라 평생 묻혀있던 상처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침묵과 죄책감이 하나의 문장 속에서 녹아 흘러나오는 느낌. 노인은 다시 우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젊은이, 마지막 부탁이 있어. 그 말에 우진은 재빨리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뭐든 듣겠습니다.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도경이를 지켜보지 못한 삶을 살았네. 하지만 자네는 사람을 살렸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 부디 자네 삶 절대 포기하지 말게. 우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눈가가 뜨겁게 시려왔습니다. 이 말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어떤 진실을 암시하는 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말은 마치 오래 묵힌 한숨 같았고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두는 유언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우진은 아직 모르는 또 하나의 진실이 곧 드러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잠시 내려놓는 듯한 눈빛으로 우진의 가슴은 미세하게 떨렸고 병실 공기는 진실을 준비하듯 조용히 가라앉아 갔습니다. 병실의 분위기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감자 회장은 마치 몸에서 힘이 빠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 남은 형의 체온은 희미했지만 오히려 그 온기가 죄책감처럼 아프게 남아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우진은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며 방금 들은 이야기의 무게를 되새겼습니다. 노인의 흔들리는 목소리 속에 담긴 말들, 도경 회장과 얽혀있는 과거, 말하지 못한 채 삼켜버렸던 상처들, 그리고 용서를 원하는 듯한 마지막 눈빛.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형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공으로 단단하게 쌓아 올린 그의 삶은 형의 한마디, 내가 그때 잘못한 거 다 안다라는 말을 들은 순간 바람 한 줄기로 무너져 내린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보였습니다. 우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회장에게 건넬 적당한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가족이 견뎌온 오랜 감정의 무게 앞에서 정중히 서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형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물품이 있어서 가족분께 전달드리라고. 간호사는 작은 비닐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붉어진 눈으로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낡은 청색 점퍼가 하나 가지런히 개어 있었고 그 틈 사이에서 오래된 수첩이 하나 불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표지는 낡아 모서리가 해졌고 손때가 잔뜩 묻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회장은 수첩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는 만큼 남겨야 할 건 원망이 아니라 기록이다. 회장의 손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우진도 그 문장을 바라보다 가슴이 묘하게 시큰해졌습니다. 회장은 수첩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혀 있는 글들은 노인이 평생 써온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일기나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작업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다치고 누가 해고되었고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옆에서 조용히 수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친 필체로 적힌 기록 사이사이에는 익숙한 기업 이름도 보였습니다. 그 기업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 그리고 바로 회장 도경이 이끄는 회사였습니다. 회장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 기록들, 전부 우리 회사 예전 공장 이야기잖아. 그 말을 들은 우진의 눈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의 기록 속에는 오래전 있었던 산업재해, 불법 해고, 안전 부실 문제 등이 날짜와 이름 상황까지 세밀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회장이 결코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도, 내가 떠나야 했던 이유도 도경이 내 잘못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랫동안 누르던 감정이 터져나오듯 가쁜 호흡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없이 수첩을 더 가까이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기록은 누군가를 고발하려 쓴 것이 아니라 평생 묻혀있던 진실을 미련하게나마 붙들고자 한 사람의 외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우진의 가슴 속에서도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아픈 시간을 견디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형이었고 누군가의 가족이었으며 누군가에게는 지켜주지 못한 사람으로 남았던 삶.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쓸어내렸습니다. 형님이 나 때문에 이런 삶을. 그는 다시 한번 수첩을 움켜쥐며 깊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형님이 왜 집을 떠났는지도 왜 연락이 끊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은 마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처럼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터진 날, 형님이 사람들 편에 섰던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난 그때 책임자였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우리 마지막이었습니다. 우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긴 세월 동안 누군가가 짊어졌던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가 지금 이 작은 병실 안에 모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강우진 씨, 형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기록, 그리고 형님이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우진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청년은 꼭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일으켜준 그 따뜻한 마음을 절대 잊지 말라고. 우진의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저 지나가다 도와준 선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누군가의 마지막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병실의 공기는 무겁고도 뜨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우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노인이 자신에게 남긴 말 속에는 단지 감사만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을 정리한 진실이 함께 담겨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두 번째 반전의 서막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잔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도경 회장은
형의 오래된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페이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끝은 떨렸고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죄책감, 후회, 슬픔, 그리고 조금은 두려움까지. 우진은 옆에서 조심스럽게 회장과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보다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이 회장일 것입니다. 그는 한 기업의 총수였고 형제의 인생이 달린 과거의 결정적 순간에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저 도와드렸던 한 노인이 이렇게 큰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그 무게가 서서히 가슴에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노인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다시 희미해졌고 산소 포화도도 안정적이지 않아 의료진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영영 말하지 못할 마지막 말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강우진 씨, 회장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부르자 우진은 몸을 조금 일으켜 듣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형님이 마지막까지 당신을 찾으신 이유, 당신은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우진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전 정말 별일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에게는 당신이 너무 큰 의미였던 겁니다. 우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의 말은 단순한 은혜나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종이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펼쳐졌고 글씨는 다른 페이지보다 더 공들여 적힌 듯 보였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도 괜찮다고 말해준 단 한 사람. 그 젊은이에게 그 마음을 돌려주고 싶다. 우진의 심장이 세게 떨렸습니다. 단 한 사람? 그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 노인은 살아오며 도움 대신 외면을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이었다. 그의 삶은 잊혀진 사람의 삶이었고 세상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괜찮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는 의미였다. 회장은 천천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형님은 오래전부터 혼자 살아왔습니다. 벌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진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어쩌면 그 말 속에 노인이 왜 폐지를 주우며 살아야 했는지, 어떤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감추었는지 모든 답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강우진 씨, 네 회장님. 회장은 손으로 수첩을 조심스럽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희망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진의 가슴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자신이 도운 그 새벽의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책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의 모니터 소리만이 삶과 시간의 리듬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조용히 열리며 담당 의사가 깊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중요한 계약을 앞둔 상황도 아니고 수백억짜리 의사결정도 아닌데 의사의 그 말투는 회장을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진 또한 냉기가 뼛속으로 스며들 듯 몸이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의사는 침대 쪽을 한번 보고 회장을 다시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께서 잠깐 깨어 계셨을 때 특별히 한 얘기를 남기셨습니다. 회장은 숨을 멈춘 듯한 얼굴을 하고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의사는 눈을 내리깔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내 가족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족. 그 노인이 오랫동안 부르지 못했던 단어. 평생 잃어버린 단어. 그 단어를 그는 마지막 순간 자신에게 향해 말했다는 것입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습니다. 형님이 강우진 씨를 가족이라고. 그 순간 우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야 노인이 왜 자신을 붙잡았는지, 왜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눈빛으로 안도했는지 모든 감정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봐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노인에게 새벽의 따뜻한 손길이 세상이 그에게 다시 준 마지막 희망 같았던 것입니다. 의사는 침묵 속에서 한 문장을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형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우진 씨와 꼭 나누어야 할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회장과 우진의 시선이 동시에 의사를 향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지막 문장을 전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내가 미처 못한 진짜 이야기를 부탁한다. 병실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노인이 남기고 간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진도 회장도 아직 알지 못한 채, 그러나 두 번째 반전의 문턱이 지금 조용히 열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 정적에 잠겼습니다. 의사가 남긴 마지막 문장, 그 젊은이에게 내가 미처 못한 진짜 이야기를 부탁한다. 그 말은 노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유언이었고 우진의 깊은 곳을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도 숨을 들이킨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이 평생 묵혀온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친동생인 자신이 아닌 처음 보는 청년에게 남겼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복잡하게 뒤섞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남기려고? 회장은 머리를 감싼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형님은 나한테는 말하지 않으셨을까? 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두었던 건지 점점 선명해지는 그 감정에 가슴이 서서히 저려왔습니다. 의사는 잠시 눈길을 떨구더니 다시 회장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형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셨을 때 저희에게 직접 부탁하신 겁니다. 반드시 강우진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우진과 회장은 동시에 시선을 옮겼습니다. 봉투는 꽤 낡은 황색 종이였고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젊은이에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은 자기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봉투는 지금 이 순간 노인이 남긴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진 씨, 형님이 마지막까지 찾으신 분은 당신입니다. 열어보시겠습니까? 우진은 천천히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온도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막 손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온기, 그 속에는 노인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봉투의 밀봉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에 접힌 종이와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먼저 종이를 펼쳤습니다. 잉크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조금 번져 있었지만 문장은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준 그 순간 나는 지난 날을 모두 떠올렸다. 너에게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 우진의 심장이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한때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나는 그 곁에 있지 못했다. 그게 내 평생의 죄였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은 형이 떠나며 남긴 후회를
처음으로 글자로 마주한 듯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말이다, 젊은이. 너처럼 누군가를 선뜻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평생 기다렸다. 우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은 그저 작은 선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노인에게는 그것이 평생 갈망해온 따뜻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진의 시선이 봉투 속에 남아있던 작은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음을 머금은 노인이 한 공장 앞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적혀 있는 작은 글씨 2줄.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그 회사에서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 회장의 얼굴빛이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공장날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우진은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이 공장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다니던 곳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우리 가문의 첫 공장이었어요. 우진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서로 맞물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노인이 평생 들고 다니던 그 기록, 회장이 죄책감을 떨쳐내지 못했던 과거, 그리고 노인 스스로가 떠나야 했던 이유.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은 그때 사람들 편에 섰던 몇 안 되는 직원이었습니다. 산재 사고를 숨기려 했던 우리 회사의 결정에 반대했고 그 결과로 아버지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형님은 집을 떠났습니다. 우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정이 넓게 퍼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홀로 사셨던 건가요?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형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회장의 인생 전체를 짓누른 죄책감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우진은 봉투 속 마지막 한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젊은이, 나는 너에게 내가 못 지킨 사람들을 부탁한다. 그리고 너의 삶도 꼭 지켜라. 우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무게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습니다. 노인은 단지 우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마지막 조각을 가장 따뜻하게 손 내밀어 준 사람에게 건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우진 씨, 당신은 우리 형님의 마지막 자랑이었습니다. 우진의 가슴이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반전이 이제 코앞까지 왔다는 것을 우진도 회장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반전은 이제 곧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올 또 다른 인물 때문에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병실 문 앞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진과 회장 그리고 의료진이 동시에 고개를 돌린 순간 문이 천천히 열리며 연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두 눈에는 붉게 맺힌 고뇌와 미안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목도리를 움켜쥐고 들어오는 손끝에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망설였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우진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회장은 그녀를 본 순간 경직된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많이 늦었어. 그 대목에서 우진은 놀란 눈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세정, 그녀가 바로 노인의 딸이자 회장의 조카였습니다. 회장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너 여기 온 걸 형님도 아셨을까?
세정은 비어있는 병상 위 노인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온 걸 알고 계셨어요. 그녀의 음성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 말에 회장은 극도로 놀란 표정으로 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이 너에게 직접? 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버지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누구 탓도 아니라고 하셨어. 다만 내가 단단하지 못해 버틴 걸 놓쳤다고. 그녀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회장은 두 손으로 이마를 짚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이 죽기 전 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병실 안의 모든 공기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 오빠한테는 차마 할 수 없었던 말, 저한테는 그걸 전해달라고 하셨어. 세정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였고 몇 번 접었다 펼쳤는지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진과 회장은 숨을 삼킨 채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 세정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떠난 이유는 내 잘못도 아버지 잘못도 아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던 그날 나는 도경이가 지게 될 짐을 내가 대신 지고 싶었다. 순간 회장 도경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마치 가슴 깊은 곳을 누군가가 쥐어뜯는 듯 숨이 한순간 끊기듯 멈췄다. 세정의 목소리는 더 떨렸다. 아버지는 오빠를 탓한 적 없다고 하셨어. 오히려 오빠를 지키려고 떠난 거래.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형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형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동생이 책임을 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걸 떠안고 가족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진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비극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가슴을 찢는 고백이었습니다. 병실 한쪽에서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회장의 흐느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이 나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었어. 날 지켜주려고.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세정은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더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오빠를 원망하지 않았어. 언제나 도경이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어.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단단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빠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늘 지켜보고 계셨던 거야. 우진은 그제야 이해했다. 노인이 왜 길에서 쓰러진 자신을 붙잡고 도경이를 부탁한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는지, 왜 자신에게 남긴 말에 사람을 도와라라는 문장이 있었는지. 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생이 사람답게 살아가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그가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자신을 일으켜준 청년에게 맡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때 세정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젊은이는 내가 다시 살아가고 싶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병실의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린 듯했다.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우진도 시선을 어디에도 둘 수 없었다. 한 노인이 오래된 죄책감과 상처를 가슴에 품고 평생 홀로 살아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바랐던 따뜻한 삶을 우진에게서 본 것이다. 우진은 온몸이 떨렸다.
그저 길에서 도와드린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한을 풀어주는 사건이 되었고 마지막 희망이 되었던 것이다. 회장은 손을 떨며 우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강우진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는 말하며 마치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다는 듯 무릎이 흔들렸다. 우진은 급히 허리를 굽혀 회장을 붙잡았다. 회장님, 그러지 마세요. 절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회장은 우진의 손을 잡은 채 두 눈이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내 형이 평생 찾던 사람을 당신에게서 봤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한 울음으로 흔들렸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마음, 내가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고백과 후회, 용서와 감사가 뒤섞인 가장 깊은 감정의 진동으로 가득 차올랐다. 두 번째 반전은 완전히 드러났으며 이제 남은 것은 이 인연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의 이야기뿐이었다. 그리고 우진의 삶 또한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병실 한가운데에서 회장 도경은 고개를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몇 번이나 닦아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긴 세월 동안 굳어져 있던 그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우진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손끝에는 형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평생 짊어져온 죄책감이 터져나온 감정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후회, 그리고 경외에 가까운 감정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고 우진은 그 감정을 견딜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강우진 씨,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내 형님이 평생 마음속에 품었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소망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당신 같은 사람과 인연이 닿기를 바랐던 겁니다. 따뜻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회장은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습니다. 형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우진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파고드는 것은 그 말에 담긴 간절함과 신뢰였습니다. 저는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쓰러져 있으면 도와야 하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는 손을 더 힘주어 잡았습니다. 형님은 그걸 마지막 순간까지 알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지만 감정의 물결은 정말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우진 씨,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같은 사람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셨어요. 우진은 멍하니 세정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가족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정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우진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이 떠났던 가족을 걱정하고 동생을 걱정하고 삶을 잘못 살았다고 자책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당신을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진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전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 더는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자리를 조금 이동해 우진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진은 놀라며 급히 일으키려 했습니다. 회장님, 그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형님이 마지막으로 사랑한 사람을 내가 무릎 꿇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은 병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미세한 전자음만이 이 순간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우진 씨, 당신을 형님이 남긴 마지막 가족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우진은 숨이 멎을 듯 했지만 회장의 다음 말은 그보다 더 큰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생활, 일, 미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형님이 당신에게 바랐던 그 마음, 제가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우진은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형님이 평생 바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세정도 우진의 등 뒤로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진 씨 같은 사람이 오빠 곁에 있어주길 항상 바라셨어요. 그녀의 음성은 더없이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인연이니까 저도 우진 씨를 가족처럼 생각할게요. 병실의 공기가 조용히 울음을 받아들이기라도 하듯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 순간 우진은 삶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인정과 귀중한 신뢰를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의 무게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제야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남긴 말, 노인이 남긴 기록, 노인이 남긴 사진, 그리고 노인이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 그 모든 흐름이 우진의 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친 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우진 씨,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형님의 마지막 길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말은 우진에게 동참이자 초대였고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 초석 같았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노인이 남긴 인연을 받아들이는 선언이었으며 우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길은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 새벽처럼 조용하고 차분했다. 장례식장은 크지 않았지만 조문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애틋했다. 평생 외롭게 살아왔던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따뜻한 이들의 손길 속에서 이별을 맞고 있었다. 영정사진 속 노인은 리어카를 밀던 날보다 더 밝고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이제야 짐을 내려놓았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우진은 묵묵히 영정 앞에 섰다. 자신이 처음 만나던 그 새벽 눈발 속에서 떨고 있던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의 손, 그때의 눈빛, 그때의 떨림.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던 자신에게 지금은 인연이라는 단어로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우진은 조용히 향을 올린 뒤 영정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할아버지, 제가 받은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회장 도경은 한순간도 형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때때로 떨렸고 형에게 전하지 못했던 말들이 목구멍 깊숙이 걸려있는 듯했다. 입관식이 끝나는 순간 회장의 무릎이 또다시 흔들렸다. 우진은 그를 급히 붙잡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은 눈물을 간신히 참는 얼굴로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형님,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속삭임은 평생 누르며 살았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울음이었다. 세정도 눈시울을 붉힌 채 다가와 조용히 영정 사진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희 잘 지낼게요. 장례가 모두 끝났을 때 하늘에서는 흰 눈이 가볍게 내리기 시작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난 날과 닮아 있는 날씨였다. 그러나 이번의 눈은 쓸쓸한 눈이 아니라 마지막 길을 축복하는 듯 부드럽게 땅을 적셨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온 뒤 세 사람은 조용히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묵직한 슬픔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는 따스함이 있었다. 회장 도경은 우진과 마주 앉았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기업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형을 잃어버린 남동생의 얼굴,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지켜주려는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강우진 씨. 그는 평소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나는 오늘 인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도경은 우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내 형님이 마지막으로 사랑한 사람, 그분이 인정한 유일한 젊은이. 나는 그 믿음을 평생간 지켜가고 싶습니다. 우진은 숨을 들이켰다.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너무도 따뜻했다. 저는 그냥 도와드렸을 뿐인데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 그냥이 우리 형님의 마지막 소원이었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세정도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진 씨, 아버지는 정말 당신을 새로운 가족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고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편안했다. 그래서 저도 우진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우진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가족. 그 따뜻함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도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우진에게 말했다. 우진 씨, 형님이 당신에게 남긴 인연은 그저 고마움 하나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단단한 눈빛으로 이어갔다.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해주길 바랍니다. 우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저 면접에서도 떨어진 저를. 도경은 미소를 짓지 않았지만 그 대신 진심을 담은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이 보여준 행동은 어떤 스펙도 노력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세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었을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믿고 싶어 하셨으니까. 우진은 한동안 말하지 못했다. 마음이 많이 흔들렸고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회장님,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도경의 눈가에 잔잔히 번진 미소는 그동안 지어본 적 없는 표정 같았다. 며칠 뒤 노인의 유품 정리가 이루어졌다. 우진은 마지막으로 노인의 수첩과 사진, 작은 라디오를 손에 쥐었다. 그것들은 노인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작고 고단한 삶의 흔적이었지만 우진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 보물이었다. 우진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아갈게요. 그리고 회장님도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영정 사진에 은은한 빛이 내려앉았다. 마치 그래, 잘했다. 고맙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몇 달 뒤 회장 도경은 과거 회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산재 문제와 억울한 해고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업 역사상 누구도 하지 못한 결정이었지만 도경은 흔들림 없이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우진이 있었다. 비서도 아니고 고문도 아니었다. 우진은 그저 형님이 마지막으로 믿고 남긴 사람이었다. 세정은 가끔 우진에게 반찬을 챙겨주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을 맛으로 해봤어요. 그녀의 말은 노인이 떠났어도 그 따뜻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진은 느리지만 단단하게 새로운 가족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우진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 아래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추운 새벽의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인연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